안녕하세요. 진종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저의 소개 동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저를 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입력하시면 저의 소개 동영상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 내용 요약부터 하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요 내용만 먼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시겠다 하시면 그 뒷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교재 구성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 교재가 많이 바뀌어요.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고, 그 다음 두 번째, 반선택. 반선택은 아시다시피 5반이 있고 7반이 있고 진반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반선택을 테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숙제는 반마다 다르고 숙제 양은 약간 조절됐어요. 약간은 숙제가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장 강의,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 생방송이죠. 그 다음 동영상 강의의 세 가지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유튜브 재생 목록 검색.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유튜브에서 제 거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동영상을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다들 잘 사용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재생 목록에서 자기가 필요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동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은 소개 동영상 및 공지사항 이런 쪽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및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 업로드해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개인 질문은 코칭 선생님이 질문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진행할 때 질문지가 나가게 되고 그 질문지에 따라서 제가 직접 질문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극히 일부만 코칭쌤이 촬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주 쉬운 거, 아주 쉬운 내용. 아시겠죠? 뭐 교과서의 기본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제 거 반복임에서 쉬운 내용만 코칭쌤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촬영합니다. 자, 그 다음 매주 일요일날 부모님한테 학습 상태를 전달해요. 이거는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테지만 일단 어머님들한테는 매주 일요일날 전달됩니다. 그 다음 개별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제 작성이 되는데 개인별로 진도를 언제까지는 뭐하고 언제까지는 뭐하고, 예전에 제가 포트폴리오 다 작성해서 줬었는데 제가 요즘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포트폴리오가 부활을 하고 학생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합니다. 자, 제가 타임이라고 바뀐 상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제가 왜 변했는지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저는 근 2년간은 학생들 관리를 할 때 관리보다 강의력,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질문 받아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진도에 맞춰서 정확히 해내느냐, 그걸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게끔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 관리가 매우 엄격해집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는 내신 시험 대비 자체 교재를 만들 때 쉬운 문제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풀었을 거기 때문에 제 숙제로 쭉 해서 내신 기간이 왔으면 이미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난제만 별도로 제작하여 수강생한테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포용으로 뿌리고 막 이런 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 뿌리게 될 테고. 자, 그 다음 9번째, 내신 시험 분석은 이따가 설명을 뒤에서 하겠지만 시험지 훈수라는 컨텐츠가 생겨요. 그 시험지 훈수에서 정말 적나라하고 칭찬받을 건 칭찬받고 혼날 건 혼나고 그리고 제가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찍어서 맞추는 것까지 불편한 진실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그 영상 하나 보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정확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HMF. 제가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저에겐 수학이고요. 그 다음엔 패션입니다. 그 다음 음악, 영화, 도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재생 목록에 생겨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현재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냥 영상을 끄셔도 되고, 조금 더 관심이 있고 학생들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차별화된 시스템, 학생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재.
이거는 이제 제 교재 중에 개념서가 있죠. 그 다음 7글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념서는 쉬워지고 좀 더 쉬워지고 7글자의 비밀도 약간 쉬워집니다. 왜냐?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약간 상위권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강의한 게 맞아요. 그런데 개념서하고 7글자의 비밀 유형서는 조금 난이도가 밑으로 내려가요.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게끔 되어질 거고, 그 다음 새로 추가되는 교재가 있어요. 그거의 이름을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개념서하고 일비가 쉬워지는 걸 보충해주는 어떤 새로운 교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특허 때문에 특허가 되면 이제 발표를 할 테고, 그 다음 교과서 분석은 모든 교과서죠. 모든 교과서에 난제만 적혀 있는 거죠. 왜냐면 개념하고 일비만 해도 교과서의 시험 문제는 다 풀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의 힘이죠. 반복의 힘은 중요한 유형을 반복하는 그런 저의 교재가 돼요. 자, 여기에서 문제은행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은행을 제가 접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반복의 힘을 제가 원하는 반복의 힘, 예를 들어서 연주립제법이다, 오른쪽 0 만든다, 뭐 세점 넓이 사선식이다,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저의 반복의 힘이라는 교재가 이미 시중에 유료 컨텐츠로 문제은행에 제대로 나와 있다면 그걸 사용을 할 것이고, 그게 없다면 제가 직접 제작을 할 거예요. 그다음 내신 기출은 뭐 누구나 어디 학원에서나 푸는 내신 기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반에 들어가든. 그 다음에 이제 여시소는 뭐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의 줄임말이죠. 여시소. 자, 그래서 모든 교재에서는 구색을 갖춰놓기 위해서 이 정도 문제는 있어야 돼. 이런 문제 다 빼고 그냥 실제로 이 5가지의 교재를 공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문제집에서는 요거 문제만 풀어도 이 문제집을 거의 다 푼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시소 강의는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과감하게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버려라고 한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왔다 똑같이, 그래서 틀렸다, 뭐 그거는 제가 사과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모든 문제집에 모든 문제를 다 풀려면 수학만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학교에서 어떤 특정 학교 그 시험지에서 선생님이 그 문제집을 보고 베끼고 그대로 냈는데 그게 틀렸다, 그런 거는 그냥 운으로 맡기셔야지, 그것까지 다 극복하려면 뭐 서점에 나와 있는 문제집 다 풀어야 되죠. 그건 아니니까 여시소는 최소한 제가 7권을 만들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하지만 기존에 제가 했던 교재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교재들이 좀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화선이 있고요. 도화선은 뭐 아시다시피 저의 테스트지,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런 테스트지고, 기억의 망각곡선이라는 교재가 새로 생겨요. 여러분은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다 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억의 망각곡선은 예전 것들을 복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애편지는 내신 문제 중에 난제고요. 그죠? 내신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만 모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교재 이름이 연애편지고, 연애편지 에필로그 또는 얘는 급행열차라고 교재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막차 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 교재 이름은 바뀌는 건 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쫙 정리해주는 교재가 이거죠. 근데 핵심은 여시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아, 진짜 진정호 선생님이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칭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데, 코칭 시스템은 간단해요. 코칭 쌤들 다 그만뒀어요. 코칭 시스템 중에 코칭 팀장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가 좋은 적이 있죠, 분명. 전 최근 동안 흘러간 동영상을 보시면 코칭, 1대1 코칭은 무조건 필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해볼 만큼 해본 결과, 그 누구도 야, 적당히 좀 해 라고 했을 때도 더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일단 아날로그적 코칭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코칭 선생님의 선택. 난 이 사람한테 코칭을 받고 싶다. 근데 자꾸 내가 난이도가 낮다고 잘 못한다고 이 선생님한테 하라고 한다. 그게 학생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시간의 제약. 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코칭 받고 싶은데, 아니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받고 싶은데 자꾸 시간 제약이 걸린다. 아니면 공간도 좁다. 뭐 좁아서 뭐 코칭 쌤한테 안 좋은 향이 난다. 밥 먹고 왔을 때
밥 냄새 난다. 별소리를 다 하셔요, 학생들은. 거꾸로 코칭쌤이 학생들이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답답하다. 겨울에는 뭐 춥고 여름엔 덥다. 뭐 이런 공간적인 제약도 있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국어의 쌤이 코칭 영상에 따로 얘기한 것처럼 코칭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재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막혀요. 그래서 학생들과 코칭을 하면서 답지를 펼쳐놓고 같이 봐. 그럼 난 이제 더 이상 그 모양을 못 보겠어요. 자, 그래서 코칭 선생님들은 다 그만두게 했고, 그리고 팀장은 별도로 얘기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냥 제가 다 찍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여러분들의 답을 해드릴 거야.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쉬운 문제만 제 코칭 선생님이 할 테고, 대부분은 제가 할 겁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의 친구 중에 아주 친한 교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교훈이에요. 근데 이름은 교훈인데 별로 교훈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진 않죠. 공부를 상당히 싫어했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성격이 좀 괴팍하기로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땐 교훈이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수학 설명하다 보면 뭐예요 이거 집어치워 뭐라는 거야 이 새끼 막 이래요. 제 친구는. 근데 그런 아이들도, 그런 지식을 가진 학생들도 이해가 되게끔, 예를 들어서 개념서에서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개념서의 그 부분은 진짜 쉽게 한번 제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찍을 수도 있고 여기서 찍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성심성의껏 처리를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결국 여러분의 목적은 모르는 문제를 누군가가 설명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 시스템 변화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예습인강을 보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저의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현장 강의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반별로 숙제가 부여가 되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하고 숙제 검사를 하게 돼요. 숙제 검사는 코칭쌤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인과 관리 모드라는 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리를 조금 엄격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자유인과 관리 모드에 따라서 적용이 돼서 학생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숙제를 안 하는 일은 없어요. 숙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숙제를 다 하고 나면 개인별 질문지를 내게 돼 있고 그 질문을 제가 질문인강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매주 결과는 어머님들한테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 구성인데 기존에 5반, 7반, 진반 이렇게 있던 건 다 알고 계시죠? 5반은 아까 말한 개념서, 7글자의 비밀, 그 다음 교과서 분석, 반복의 힘, 내신 기출 문제까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7반하고 진반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할 건데, 일단은 목표에 따라서 반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제 성을 걸고 진행한다는 이 진반에 대해서 역시 진반을 가야지 이러려고 해서 진반으로 오지 마시고 자기의 목표, 그쵸? 진반에 오면 많이 빡세니까 자기가 1등급을 무조건 맞겠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1등급 목표로 가겠다. 하지만 진반이지만 난 수학은 요번에 2학기 때는 한 3등급 정도까지면 만족한다. 그럼 5반에 오셔도 되고 난 2등급 정도는 맞아야 되겠다. 또는 1,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그런데 이제 5반 같은 경우는 2학년인 경우에 과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개의 과목을 5반, 7반, 진반을 다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몸이 부족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5반은 때에 따라서는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5반은 말씀드린 대로 개념서 1비, 그 다음 모든 교과서 분석, 반복의 힘, 기출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반은 5반의 교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시소,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시소의 블랙라벨, 여시소의 절대등급, 여시소의 바이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연애편지, 내신 난제까지는 풀으셔야 되죠. 자, 이렇게 7반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수학 시험을 1등급이나 2등급, 학교에 따라서는 7반만 들어도 1등급을 맞는 학교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반에 관한 내용이죠. 진반은 기존 소개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이 너무 길면 좀 지루하실 수가 있으니까. 진반은 제 성이 베풀진이죠. 그러니까 제 진짜를 걸고 진행하는 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 다룰 것이고 숙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반은 내신 시험을 보기 전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요번에 이제 지금 현재가 오늘이 10월 18일인데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까지 진반에 남아있다면 시험 보기 전에 작은 선물을 줄 거예요.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아니 뭐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조그마한 물건, 시험 잘 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고, 대성, 대덕, 보문, 중앙, 서고, 대전고, 만년대전, 유성, 노은, 지족. 대전고가 2개 중복됐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학교들은 1등급을 맞으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난 무조건 1등급 맞겠다. 그러려면 진반을 오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과학 이 3과목이 모두 못해. 2등급이야. 그러면 진반에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수학만 잘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해요. 평점이 높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평점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영과 그거를 2등급 맞고 3등급 맞는데 수학만 1등급 맞으면 진반에서 알아서 내려가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여시소가 최소 4개가 추가되고, 그리고 한 7, 8개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런 반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의 경우는 2과목을 동시에 해야 하니까 여시소를 좀 조절을 해드릴 거. 자,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극강관리 모드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폭주하는 거죠. 극강관리 모드를 발동하지 않아도 진반은 수업 시간에 저한테 조금 심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 그 정도밖에 못 풀어? 그따위로 공부할래? 요 정도 말은 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엄청 세고 자기는 이런 말 들으면 못 참는다. 그러면 진반을 안 오시면 돼. 자, 여러분들을 약간은 자극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5반하고 7반에서는 전혀 그런 말들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반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반 학생에게 요구하는 수학 실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하얀색 분필 실력이 저의 수학 실력이고 진반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 직전만큼은 저보다 성적이 실력이 높길 원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저보다 수학을 잘하기가 좀 힘들지만 시험 보는 순간만큼은 저를 뛰어넘어서 저보다 시험 문제를 더 잘 풀고 계산도 더 잘하고 그리고 난제에 대한 해석력도 더 빠르고 진반 여러분은 이렇게 되기를 제가 목표로 삼아서 지도를 할 거니까 그에 맞춰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려고 오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째, 아까 말씀드린 항목 중에 3번째 항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장 강의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 그 다음 동영상 강의가 되죠. 동영상 강의는 기존에 있던 것처럼 동영상 업로드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스트리밍 강의는 그러니까 실제 생방송을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유튜버나 아프리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일날 저한테 보강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비가 엄청 내려.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야자 안 빼준대. 절대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녹화방송을 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현장 강의는 이만큼이 현장 강의인데 그러니까 조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 왜냐면 뭐니 해도 학원을 다닐 때 또는 수업을 들을 때 현장 강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저는 현재 9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죠. 90분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30분 테스트, 그 다음에 60분 강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30분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 수업의 3분의 1을 테스트하냐? 중요해요. 왜냐면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 그것도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대충 시간 때우기 테스트 말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업을 시작하면 첫 번째 5분 동안은 기억의 망각곡선에 관한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억의 망각곡선은 다시 말해서 만약에 1학년 2학기 기말이다. 그럼 시험 범위가 대충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를 하려면 집합이나 아니면 원이나 1학기 내용, 원이나 아니면 중등부 내용이 필요한 게 있죠. 그럼 그 내용들 중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몰라서 현재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5분 동안은 기억의 망각곡선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나 두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약간 늦을 수도 있잖아요, 수업을. 그죠? 뭐 버스가 막히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내렸거나 아니면 다쳐가지고 좀 걷기가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기억의 망각곡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5분 동안은 그 문제를 해설을 할 거예요. 그럼 10분이 딱 지나죠. 그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를 또 해.
그럼 이 테스트는 뭐냐?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한 테스트죠. 아니면 여러분이 숙제를 해온 거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거짓말로 한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와도 그 와중에 솔직히 말해서 100% 제가 원하는 대로 숙제를 안 한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거 그냥 뿌이뼈 치고 넘어가거나 대충 맞았다고 하거나 이런 것도 솔직히 있잖아. 그럼 그 숙제를 맞았다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테스트를 줬을 때 그거에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점수를 맞지 못했을 경우 여러분이 숙제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했지만 결국 테스트를 못 봤으니까 그거는 그에 따른 어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볼 건데 그때 동시에 코칭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숙제를 가져갈 거예요. 숙제 다 한 사람 주세요 해가지고 숙제를 걷어서 밖에 나가서 채점을 할 거야. 그리고 그때 음악을 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신 어머님이 딱 2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2분은 걱정이 된다. 혹시 음악 트는 게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봐. 하지만 전 아무 음악이나 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떤 짜증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 옆에가 까딱까딱거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조용한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심란한 상태에서도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엄선된 음악을 틀 거야. 이해되시죠?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분 동안은 테스트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많았을 때는 채점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럼 OMR 카드로 채점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다 한 사람에 대하여만 질문지가 나갈 건데 그 질문지를 작성을 하면서 방금 전에 본 테스트를 채점을 할 거예요. 이게 말이 길어서 그렇지 실제로 되는 건 5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다 해왔을 때 질문지에다 딱딱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채점하는 건 5분 안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 5분 동안은 그 테스트지에 대한 해설을 제가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전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수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망 딱 문제집이 있어요. 그 시험지가 있어. 아니면 칠판에 딱 적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5분 동안 풀고 5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그럼 10분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10분 동안 테스트를 보고 다시 5분 동안 채점 및 그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5분 동안 제가 테스트에 해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0분이 지났죠. 그 다음 15분 동안 제가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고 그럼 45분이 지났죠. 그 상태에서 5분을 쉽니다. 쉴 때는 여러분이 쉬기 편한 그런 음악을 또 하나를 틀어드릴 거. 그러면 잘 사람은 자고 그 음악이 듣기 싫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든 왔다 갔다 옥상을 갔다 오든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45분이 남았죠. 그럼 42분 동안은 뭐예요? 수업을 합니다. 42분 동안 수업을 해. 그럼 이제 얼마가 남아요? 3분이 남죠. 3분이 남을 때 이제 뭐를 하냐? 음악, 모자, 핵심 정리 이걸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분 동안은 저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음악이 나올 테고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또는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모자를 쓸 거예요. 모자는 왜 쓰냐면 이 모자를 왜 쓰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 제 동영상을 보시면 모자 쓴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를 썼다는 건 어떤 모자를 쓰고 있던 간에 일단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정호가 강의 때 모자를 썼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날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모자 쓰고 얘기하는 건 꼭 보셔야 돼. 나중에 여러분이 수능이 볼 때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복습할 때 제 모자 영상들만 따로 편집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자에다가 장갑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장갑도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금색이냐 검은색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한다는 걸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거 가져와 본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스쿠터에 이게 헬멧이죠. 그럼 제가 이걸 쓰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걸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웃기거나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자를 쓰면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에서 별도로 그 모자는 꼭 스킵 시간을 기입을 해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그것만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는 그냥 이 말 그대로예요. 그냥 생방송을 한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는 유튜브나 또는 기타 다른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 유튜브 재생 목록 동영상 강의 업로드하여 반복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제 제 학생들 중에 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진정호 선생님은 유튜브에 무조건 동영상 강의를 올리니까 교재를 구매한 후 학원을 그만두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본 다음에 다른 선생님 과외하면서 그 사람한테 질문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야지라고 한 학생들은 일단 이제 그렇게는 못하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생과 비수강생들이 들을 수 있는 영상과 자료에는 차이를 좀 크게 둘 거예요. 자, 그리고 동영상의 권한, 그것이 좀 이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비번 입력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업로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애시당 쪽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차이를 두어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선 꼭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수학 상이든 수학 하든 뭐 고3 클리어든 뭐 이런 것들 그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정리가 깔끔하게 돼서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목은 개인별 질문이죠. 친절한 해설 강의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날 여러분에게 질문지를 받으면 그 질문지를 쫙 정리할 거예요. 제 밑에 있는 코칭쌤들이. 정리를 해서 몇 번 해가지고 그 파일을 딱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수업하듯이 이렇게 질문 인강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뭐 패션 유튜버나 아니면 기타 영화나 음악 소개하는 유튜버들처럼 그런 형태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니까 어차피 질문을 해결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 그렇게 해줄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쉬운 내용은 코칭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아주 쉬운 내용들만 할 거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코칭 선생님이 만약에 질문 인강을 했는데 나는 싫다, 코칭 선생님 질문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겠다, 그럼 다시 질문지에 다시 써요. 그럼 제가 할게요. 예. 그 다음 여섯 번째, 매 수업 복습 상태와 당일 수업에 대한 이해도 측정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요 일요일에 어머님한테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실 권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신 주말 통화 또는 와서 상담은 제가 못해요. 전 계속 수업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코칭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거나 상담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평일은 제가 직접 어머님들과 통화를 할 때도 있고요. 예. 제가 원래 통화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통화하실 분들은 하셔야죠. 저에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길게 통화는 못하고 수업에 관한 얘기만 간단하게, 그리고 단톡 또는 개인톡으로 중요한 것들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전달해드린다는 거. 그 다음 일곱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에 관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정말 무슨 보험 약관처럼 엄청나게 짜준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고등학교 뭐 예비고인데,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되죠. 겨울방학이 되면 이제 예비고인데 이름은 진정호다. 그럼 겨울방학 때 나는 이걸 할 거고, 여름방학 때 이걸 할 거고, 그럼 1학기 중간고사 때 이거 시험 보고, 기말고사 이거 보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거 보고, 기말고사 이거 보는데, 그거에 따라서 방학 때 어떻게 하느냐, 방학 때 뭘 하느냐를 짜준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비고 2 올라가는 학생은 현재 고1이죠.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 때하고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하고 3학년의 여름방학 때, 그거만 딱딱딱 짜주면 돼. 뭐 더 이상 길게 뭐 잡다하게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시험 기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그지? 중간 기말. 그 다음 다시 8월 여름방학 개강해서 다시 12월 뭐 크리스마스 전에 방학하기 전까지. 요때는 선행을 안 해.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 마요. 선행을 할 시간에 뭐 합니까? 다른 과목 해요. 그래서 평점 1.0을 만드시든가. 그러면 선행을 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선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전체적인 수학 교육 과정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죠? 지금 여러분이 나는 한국사를 못해, 한국사만 못해서 평점 1.17이야. 그럼 한국사를 하세요. 선행을 하지 말고. 그럼 대신 방학 때는 조금 빡세게 선행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그럼 학교마다 다르지. 학교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개인별로 포트폴리오를 짜줘야 되죠. 이해됩니까? 예, 이해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냐? 학생 관리가 엄격하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드디어 뭐 많은 학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관리를 시작한다 이거예요. 관리를. 자, 관리는 이게 뭐냐면 강제성이 들어가요. 강제성이 없는 관리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고 안 하잖아. 약속을 안 지키잖아. 맞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뭐 한다고 하고서는 항상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 관리를 빡세게 하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좀 잘 들어보시고, 일단 첫 번째 목록이 뭐냐면 계속자 유인. 이게 뭐냐면 이거는 관리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날 내버려 둬. 나 그냥 수강료 내고 학원만 다닐게. 그리고 나 어차피 그 뭐 전교 1등하는, 2등하는, 3등하는 학생들 또는 알아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어나기부터 자기가 그냥 관리를 잘해. 막 플레이어도 잘 쓰고 잘 계획적으로 해. 그래서 저의 관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계속 자유인이야. 그거 갖고 절대 뭐라고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관리 1단계가 있고 관리 2단계가 있어요. 그럼 난 관리 1단계까지만 받겠다. 2단계는 나에게 선택 조건을 주지 말고 그냥 2단계까지는 안 하고 난 1단계까지만 관리를 받을게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2단계까지 받겠다. 그러면 나는 2단계까지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요번 주에 조사를 간단히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리를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 물론 부모님들은 무조건 2단계 관리까지 받아. 너 요번에 수학시험 못 봤잖아. 이러겠지만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고 미래도 학생 것이고 시험지도 학생이 보는 거고 학생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거 밑줄 쳐야 되는데 자습실 방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인강실과 자습실에서 남아서 공부해 이게 아니고 진짜 귀찮다, 짜증난다 할 정도로 가서 확인할 거예요. 코칭쌤들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 똑바로 안 하면 핸드폰은 당연히 못 보고요. 원래 학원에서 못 보게 할 거고 인강실과 자습실에서는 그리고 계속 보면 뺏어 놓을 거고 자면 깨울 것이고 깨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수기에 물을 분무기에 받아 뿌린다고. 여러분의 몸을 터치하기 싫으니 동시에 여러분이 엎어서 자고 있으면 그걸 분무기로 뿌려서 깨울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징대지 마시라고. 아니면 그거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얼굴에 미스트 그런 거 뿌릴 거예요. 근데 뭐 미스트 뿌리면 뭐 미스트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 났네 뭐하네 어쩔 수 있으니까 그냥 정수기 먹는 물을 뿌리는 건 되잖아. 어차피 여러분들이 먹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습실 방치를 해놓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최소한 코칭쌤들이 1대1로 확인을 하고 제 시험지를 계속 줄 거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초등학교에서 했던 제시, 삼시 그거 테스트를 계속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시당초 숙제를 잘 해오고 공부를 열심히 해와. 자유인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 자, 그래서 8회 수강 기준 8번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한 달이 8회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처음엔 자유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뭘 선택을 하든. 근데 숙제검사는 일요일만 한다고 했죠. 근데 숙제를 한 번 안 해오거나 테스트를 딱 봤어. 근데 테스트 점수가 미달됐어. 그러면 너는 이제 관리 1단계 이렇게 되면 관리 모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1단계 관리를 선택했을 때 그럼 관리를 하게 되면 남아서 숙제를 다 해. 일요일날 집을 가지 마. 남아서 숙제를 다 하고 가시는 거야. 왜냐하면 숙제를 안 했으니까. 한 문제를 안 했든 10문제를 안 했든 채점을 안 했든 뭐 했든 그럼 남아서 숙제 검사를 코칭쌤들이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시 50분에 수업이 끝났어요. 지금 뭐 7반이 끝났어. 근데 이제 남았어. 그럼 5시부터 6시까지 어디까지 숙제하고 6시부터 7시까지 어디까지 숙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와중에 다른 수업 들을 거면 듣고 다시 와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만약에 그때 못 남아. 학원에 못 남아. 그러면 가세요. 어쩔 수 없지. 뭐 기숙사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 모임을 하거나 그럼 가시면 돼. 근데 월요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냥 갔는데 그냥 보내는데 월요일 자정까지 나한테 숙제를 안 한 부분 여러분이 어디를 안 했는지가 알고 있으니까 코칭쌤들이 기록을 해놓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어디까지 안 했다는 걸 거기를 사진을 따다다닥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돼. 그럼 뭐 제 핸드폰에 사진이 수백 개가 오든 수천 개가 오든 나 다 확인할 테니까 월요일 자정까지 안 해서 안 한 부분을 해서 보내시면 돼요. 이해되죠? 근데 월요일 자정까지 안 했어. 그럼 이제 뭐야? 2단계 관리자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어. 그럼 일로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못 봤네 뭐 했네 징징거린 건 난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까지만 해드린다는 거야. 근데 이제 2단계를 선택을 한 사람은
이제 숙제를 2번 안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자정까지 그게 안 해오거나 그죠? 테스트를 2번 탈락을 하면 그지? 그러면 관리 2단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해되죠? 관리 2단계는 뭐냐? 일단 화요일날 학원에 와. 화요일날 학원에 와요. 12시에 오든 몇 시에 오든 와요. 야자를 빼고 오든 와서 나한테 직접 숙제검사를 받아. 숙제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학원에 또 와. 그러니까 화요일날도 오고 목요일도 와. 그때 다른 학원에 있으면 그 학원 끝나고 와. 그래서 나한테 다음 주에 숙제를 하는 걸 눈으로 보여줘. 왜? 여러분은 숙제를 계속 안 하니까 다음 주가 되면 또 안 할 거니까 양치기 소년 되는 거지. 그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반 이동이 되는데 근데 요때 뭘 당할 수 있냐? 모독을 당할 수 있어요. 인격 모독. 야, 이 삐리리. 그러니까 폭력은 당하지 않지만 너 이따위로 할 거면 뭐하러 학원 다니냐? 너 지금 여기서 말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당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종윤 선생님한테 은사님한테 배웠던 그 교육 방식, 조금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압박을 할 거야. 그리고 화목에 온다고. 왜냐면 월요일날까지 숙제를 안 했어. 그럼 화요일날 와야지.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날 또 끌려와서 숙제를 하는 걸 눈으로 보여달라고. 집에 가까이 살면 상관없는데 저기 멀리 살아. 그래도 와요. 그냥 뭐 기차를 타고 오든 뭘 타고 와. 그렇지 않으려면 알아서 숙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밑에 반으로 내려가시면 돼. 자,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자유인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자유인으로 시작했다가 숙제를 한 번 안 해오거나 아니면 테스트 점수를 못 봤어. 그러면 너는 1차 관리야. 이렇게 되죠. 1차 관리가 되면 숙제는 다 했는데 테스트를 못 봤다. 그럼 남아서 테스트를 보고 가면 돼. 선생님 저 빨리 가고 싶어요. 못 가. 그럼 처음부터 자유인을 선택하든가. 자,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어느 점수까지 나와야 그러니까 공부를 어디까지는 마무리가 져줘야 돼. 1주차 어디, 2주차 어디, 3주차 어디. 제가 딱딱 계획 잡은 대로 거기까지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런 다음에 안 하면 이제 남아서 하고 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님이랑 어떤 행사가 있거나 부모님들 행사 뭐 그런 게 있어서 아니면 기숙사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럼 월요일날 뭐 핸드폰을 빌리든 뭐 사든 뭐 하든 해가지고 나한테 사진을 보내. 그래서 보내면 되는데 안 보냈다. 또는 숙제를 2번 안 해서 2단계가 됐다. 그럼 이제 매주 화목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와서 검사 맞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가는 거야. 좋아. 아니면 밑에 반으로 이동을 하거나 숙제를 안 해도 냅두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니는 거 안 한다고.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 초기화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숙제의 양은 동시에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숙제가 뭐 5반, 7반, 진반 숙제가 뭡니다. 라는 걸 단톡방에 동시에 공지하면서 반마다 숙제가 다르다라는 걸 알려줘야 학생들도 내가 반 이동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의 양은 동시에 공지를 할 거고 숙제하는 방법은 요거는 제 소개 동영상 보면 별도의 영상이 있어요. 제 별도 숙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 제 소개 동영상 중에 숙제라는 소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개념 박스에서 발일정자에다가 1, 2, 3 발일정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 돼. 알겠죠? 요거 체크 안 하면 숙제를 안 한 거야. 하나라도 체크를 안 하면 숙제를 안 한 거라서 남아서 숙제를 하고 가야 돼. 그리고 그거 체크 2번 안 했어. 그러면 화목에 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점은 동그라미 또는 반달 또는 별표 또는 하트 뭐 아니면 별표에 동그라미 이건 맞았는데 진정호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해서 원래는 맞은 건데 진정호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해서 별표 쳤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해결 안 되는 개인 질문. 해결 안 되는 개인 질문은 교재 위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교재가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12번, 15번, 23번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러면 다음에 질문지 제출할 때 이렇게 넘겨가면서 몇 번이지? 이렇게 찾으면 갑자기 누가 와서 질문지를 걷어갈 거야. 그럼 저 질문 다 못했는데 그럼 그냥 걷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할 거를 어디다가 써놓으라고. 그래서 한 번에 쫘르륵 그렇게. 나중에 나한테 선생님 저 뭐 카톡으로 몇 번이 질문이었어요. 이래봤자 다 무시할 거니까 질문지를 다 정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숙제 검사 방법은 선생님들이 걷어서 검사한다고. 내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 체크하고 채점은 한 군데라도 빠지면 숙제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요거는 요거 C 이거 코칭이라는 요 문제 쓰는 건 필수는 아니야. 근데 하여튼 질문지 작성 시간을 오래 안 줘요. 그럼 따닥따닥 작성해서 줘야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도 인정해주는 경우는 직계 가족의 조사 또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건 뭐 수학여행 같은 건 당연히 봐주죠. 그런 것들은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숙제를 안 하는 거야. 거기 이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친척들 결혼, 친척들 결혼이 없는데 막 결혼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걸린 사람이 있어요. 삼촌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 또 삼촌 결혼이라고 말했다가 걸리는 애 있어. 가족여행 또는 학교에서 대량의 과제를 냈다, 수행평가를 내고 학교 활동을 한다. 이거를 봐주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건.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갔잖아. 여러분이 갔잖아. 그러니까 거기 수행도 하고 내 숙제도 하라고. 아니면 5반을 가든가. 5반 가도 돼요. 그 수행평가를 하면서 자기 내 숙제를 받으려고는 안 하니까. 그리고 그냥 아픈 거. 그냥 아프면 뭐 안 되죠. 해야지, 숙제를. 개인적인 슬럼프 이런 건 다 무시한다.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7번째를 설명을 해드린 거죠,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학생들 관리 및 숙제까지 쭉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제 8번째가 내신 시험 교재 자체 교재인데, 내신 시험 대비. 그거는 이제 난제만 별도로 한다고요. 그래서 난제만 모아서 그거를 현장에서 해설 강의도 해드리고, 그리고 단체 톡방에다가 업로드를 했어요. 요번 중간고사 제가 업로드를 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빨리빨리 난제를 여러분이 막 풀다가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사실 핸드폰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톡방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의 풀이를 다 찍어서 다 보내드렸지. 그죠? 그 다음에 배포. 역시 이건 수강생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제는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드린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자, 이제 이게 시험지원수죠. 이거 시험지원수. 이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저는 몰라. 근데 난 하고 싶은 건 할 거고. 알겠어요? 시험지원수예요. 시험지원수는 어떻게 진행한다? 여러분들이 시험 본 시험지를 내놔. 그럼 내가 그거를 스캔 떠가지고 화면에 띄워놓고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번 잘 푸셨네요. 2번은 잘 푸셨고요. 3번 이거 도대체 이 실수를 왜 했는지 전 모르겠으나 안타깝습니다. 4번은 실력이 부족하네요. 5번은 이거 운 좋아서 맞았네. 근데 서술형 3번까지 가보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건 저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뭐 이런 것까지 해드릴 거. 당연히 뭐야? 익명이죠. 그죠? 당연히 익명을 보장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지원수는 익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저의 수업을 듣는 애들은 다 번호가 부과돼요. 뭐 27번 진정우, 28번 뭐 김민우, 29번은 뭐 누구누구, 30번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7번 학생 시험지원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학생, 그러니까 자기와 어머니가 보시면 돼. 그럼 그 영상을 보면 나한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거기다 있는 사실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거기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막을 수 없는 실수. 그죠? 이거 갖고 시험 점수 떨어졌다고 학원 옮기는 게 내가 보기엔 그게 가장 조금 실수인 것 같은데, 그거 막을 수 없는 실수라는 게 존재하죠. 그거 점수 올리겠다고 다른 학원 가서 다른 과외를 해봤자, 그리고 거꾸로 그것 때문에 나한테 온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막을 수 없는 실수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그냥 실력이 부족해. 그럼 그냥 틀린 거야. 그리고 운 좋아서 맞았어.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그냥 풀이 과정 깨끗한데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두껍게 이렇게 딱 체크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았어. 이렇게 맞았다고 얘는 맞았다고 해놓잖아. 그치? 근데 막 이게 막 가장 어려운 문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운이 좋아서 맞은 거. 아니면 진짜 모든 문제가 베스트 풀이다. 완벽했다. 나보다 더 잘했다. 정확히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해서 막 칭찬이 들어가는 그런 시험지도 있을 테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별로 다 진행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런데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나는 시험을 너무 망쳤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시험지를 진영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싫다. 그거 여러분의 자유지. 그러면 학부모님과 학생한테만 딱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공개해도 된다고 한 학생부터 영상을 제작할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다 우선순위 밀려서 영상 제작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그냥 개인별로 톡 주세요, 개인별로 알려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제작이 못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요번엔 시험 지원서를 그냥 안 하겠다, 난 시험지를 내지 않겠다, 그럼 안 내셔도 돼. 안 내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걸 내가 강요할 이유도 없고, 단 시험지를 안 내고 어머니께서 연락하셔가지고 우리의 시험이 어떤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시험지를 모르니까. 학교가 시험이 어렵게 나왔든 쉽게 나왔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지를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니까. 그죠? 네. 그 다음 마지막 HMF.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제 삶에서는 일단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수학이죠. 그죠? 저는 수학생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전 패션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패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를 재밌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멋을 부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음악, 영화, 도서, 의사소통 뭐 이런 채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은 좀 웃기죠. 건강이 최우선인데, 하지만 학생은 아파도 숙제는 한다. 왜냐? 나도 저 지금 감기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아. 그래도 전 제가 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아파도 할 일은 한다. 근데 여기서 더 아프면 좀 쉬어야지. 여러분도 아파도 할 일은 해. 이번에도 오른팔이 움직일 수 있으면 숙제를 해. 근데 이제 양쪽 팔 못 움직여. 그러면 숙제를 안 해도 되잖아.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죠? 그냥 좀 아프다. 감기 몸살. 감기 몸살 뭐 맨날 걸리는데 뭐 병원에 누구나 맨날 아픈 사람 맨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건강이 최우선인데 그래도 숙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그 다음 재생 목록 중 이런 거 패션, 음악, 영화, 도서 뭐 이런 것들, 의사소통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보다가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내 영상을 10분을 봤어. 그리고 나머지 50분 동안은 뭐 야생동물 싸움 순위나 뭐 요즘 핫한 연예인들의 그 사생활이나 아니면 정치나 뭐 경제 쓰잘데기 없는, 여러분들에겐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50분 동안 보다가 자. 그런 거지. 아니면 50분만 보면 다행이게 10분 내 거 영상 보려다가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날도 계속 그러는 사람 있죠. 그러지 말으라고 그나마 만들어 놓은 건데 뭐 효력이 발휘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패션에 관한 거, 음악, 영화, 도서, 의사소통, 이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내가 신중하게 선택을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퀄리티가 좀 높은 거, 그냥 아무나 해줄 수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 해놓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논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놀이터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거 공부를 이렇게 보다가 좀 심심할 때 다른 거 클릭하지 말고 진정원 선생님이 뭐 올려놨나, 패션 올려놨나 한번 보자 뭐 이렇고, 아니면 뭐 영화, 뭐 어떤 영화가 재밌다는 거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다가 다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도 그냥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되고 전혀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소개 동영상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러이러한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이런 얘기들은 소개 동영상이 아닌 의사소통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생 목록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막 빡세, 내신 시험 기간인데 뭐 패션을 하고 있어? 그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업로드를 거의 못 하겠죠. 그렇지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최대한 제가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그래도 수학 쪽에 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만의 노력이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어떤 전반적인 소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 테고, 혹시라도 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소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